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혼에 있는 일들, 황혼에 있을 일들, 황혼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황혼에 대한 것을 두려움 없이 지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몸 건강에 관계된 것과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현실 속에 관계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황혼이다. 황혼이라는 건 석양을 뜻하는 것이죠. 지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그 빠른 세월이라는 것은 나이만큼 속력이 난다는 이야기는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덧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한편에서는 껄껄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황혼이 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 속에서 과연 잘 살아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경우와 몇몇 사람들을 같이 얘기 나눈 경우를 두고 얘기합니다만은, 늦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학창시절은 학창시절대로, 결혼 초기는 결혼 초기대로, 결혼이 깊어져가면 깊어져가는 대로 다 그 현실 속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대로 미래에 대한, 나이가 들어 노인에 대한 준비는 거의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저부터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지금 목사로서, 저는 이제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사람 몇몇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교회예요. 200명 넘는 교인이었으니까 거기서 약 27, 8년을 목회 근무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역 속에서 모르고 지내는 가운데 나이가 이제 70이 됐고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자식을 키우느라고 뒷바라지 다 했죠. 그리고 그 자식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그 교회는 좀 유난히 좀 사례를 좀 적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사택을 내주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 뒤통수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설령 그 목사님 한 분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검절약하며 자린고비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돌보지 못하여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 온갖 병이 다 온 거예요.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밤에 잠 못 자지, 당뇨 있지, 혈압 있지, 남자니까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나이 60 넘으면 대부분 다 오는 게 남자들 전립선 질환입니다. 거의 다 와요. 제가 이제 저도 70이 다 된 나이다 보니까 주변에 같은 또래나 더 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립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또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이야,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병원 가서 해결하고, 결국은 수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안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할머니들에게 오는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런 할머니, 여자분들과는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분명히 여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할머니들 보게 되면 잠 못 자는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요실금이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외출도 못하고, 그리고 그 절박뇨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빈뇨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은 특히 오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허리 문제는 대부분 다 옵니다. 관절 계통, 무릎이다, 대부분 다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외 없이 오는 것은 혈압, 당뇨예요. 정말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약을 먹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껄껄껄. 내가 나이 70대고 내가 나이 80대였는데 그때 그걸 좀 지킬 걸.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걸 내가 그때 좀 지킬 걸. 등등등. 그런데 이것은 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앞에 그 정점에 이르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만나러 갈 때 껄껄껄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3번 껄껄한다고. 내가 그럴 걸, 이렇게 할 걸. 그런데 제가 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 아마 나이 7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 80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저는 이제 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몸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고 소화되면 소변 호흡이 가능하다면 세포는 뭐합니까? 재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이라는 것이 온전한 세포로 재생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다 염증이에요. 우리 세포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 오는 그 문제가 염증입니다. 그래서 코에 문제가 생겼더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염. 피부에 문제가 생겼더니 피부염. 간에 문제가 생겼더니 간염. 위염, 대장염, 자궁염, 관절염이 다 염증이잖아요. 그건 세포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를 정확히 다시금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피가 두뇌에 여러 가지 영양에 의하여 그 세포가 재생되는데 깨끗한 피만 가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그 세포는 정상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깨끗한 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뇌 기능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노년에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제가 요즘 주변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다 아파요. 근데 남자분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할머니들은 말 다 해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근데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근데 보면 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보다 몇 살 더 잡수신 분들이 더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단순하고 쉽고 재밌고 편리하다니까요.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요. 생활 속이라는 건 먹는 것부터 해서 자는 것부터 해서 운동하는 거. 그게 다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헬스클럽 나간다 그러는데 이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남자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좀 나간다. 저는 그건 권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헬스클럽 나간다. 저는 그거는 좀 제거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집안에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수 있고 아침 시간을 이용하고 얘기해요. 저녁이요? 이래서 늦고 저래서 늦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배, 찬양, 기도하고 그리고 보통 1시간, 시간 없을 때는 1시간, 기본 1시간 반, 그리고 기본 2시간 정도를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운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골격계의 문제는 이렇게 오는구나. 몸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니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위로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세포가 재생되고 있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죠. 수분 부족해서 오는 문제, 대변이 안 돼서 오는 문제, 운동량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 폐활량이 적어서 오는 문제 등등등. 이미 나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될 형편이다. 제가 이제 가까운데 그분도 만났었습니다만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투석이요? 물론 콩팥 신장 계통의 이상으로 되지요. 근데 콩팥 신장도 세포입니다. 완전히 기능이 제로가 된 상태라고 하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세포를 살릴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모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몸으로 만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의 두뇌는 그냥 쉬고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는 미안합니다. 얘기했잖아요. 100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기껏해 5나 10 정도만 하면 알아서 한다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주시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암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암이 쉽게 오는 사람의 조건. 암이 왔을 때 우리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부분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러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 안에 나를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문제로? 어디에 어떤 문제로? 내장은 어떻고, 두뇌는 어떻고, 운동은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가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내장 기능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장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기능 조절을 하여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알리는 건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죠. 그 통증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 속에 저도 보게 되면 그 통증에 대한 거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젊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 아닙니다.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마다의 개인별 맞춤형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당뇨 환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처방은, 방법은 다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40년 넘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의 방법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문제가 된다고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만남 함께 하십시다. 뒤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전화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